안녕하세요. 열정이 넘쳐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사는 11일, 오늘이 14일이니까 3일 전이죠. 자, 11일 날 13단, 목동 신시가지 13단지도 49층, 오케이. 매머드급 황골 탈퇴 노리는 목동 재건축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목동 13단지가 양천구청역 바로 앞에 이렇게 이제 있는 아파트고, 자, 국남에 따르면 이 단지는 최고 49층 이하 3,751세대 규모로 이제 재건축이 되고요. 이 중에 공공주택이 이제 550가구, 주택형은 60 이하가 729가구, 60 초가 85 이하가 1,825가구다. 85 초가 대형 평형은 1,197가구로 구성된다. 목동 13단지는 이제 87년 준공됐고요. 종전에 2280가구였다. 자, 밑에 보시면은 14단지하고 4단지는 각각 지난 4월, 5월 정비구역 지정 공람을 진행했고, 양천구는 11일 8단지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그리고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15층을 1352가구인 목동 8단지는 용적률 299.88%를 적용해 최고 49층 1881가구 규모로 재정비된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3단지에 대한 정비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동 신시가 13단지 정비 계획안을 살펴보고요. 현재 시세를 보게 되면 네이버 부동산에 10월 8일 날 올라와 있는 게 제일 작은 평수 20평이 13억에 올라 있어요. 지금 보면 7월 달이 11억 6천, 11억 4,500에 거래가 됐고 8월에 12억 7,500 거의 한 1억 이상 올라서 이제 거래가 됐고, 여기서 좀 더 호가가 올라서 13억에 올라 있습니다. 자, 한 쭉 올랐다가 엄청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바로 앞쪽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비구역 결정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양천구청역이고 요렇게 이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 이제 도로를 기준으로 두 개의 택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공원은 이제 여기 있는 쪽으로 이제 배치가 돼요. 기존에 그 단지 안에 어린이 공원이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요거를 지금 여기 있는 쪽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있던 두 개는 이제 아파트를 짓는 택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용도 지역도 이제 공원으로 지정됐던 거는 이제 1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는데 이게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뀌고, 이제 공원으로 이제 이쪽에 이제 양천구청역 앞에 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지금 공고문이 10월 10일 날 양천구청장이 이제 공고를 했는데, 공람 기간은 24년 10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지 지분을 보게 되면 총 대지 면적은 54,123 평입니다. 세대수가 2,280세대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23.7평으로 굉장히 많은 편이죠. 용도 지역은 이제 3종이니까 용적률 300%로 재건축을 하겠죠. 평형 구성을 보면 지금 공급 면적 20평부터 56평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20평이 대지 지분이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 12.22평을 가지고 있고요. 27평이 16.04평, 30평이 19.1평. 분양 평수 대비 대지 지분은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가장 큰 56평 같은 경우가 34.42평의 대지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안을 보게 되면
전체 구역 면적이 나오고요. 그 중에 이제 기반 시설 면적이 전체 정비구역 면적의 12.6%입니다. 도로로 5.6%, 녹지로 3.7%, 공원으로 2.8% 이렇게 되고요. 지금 12.6%가 전부 다 기부 체납되는 게 아니고 요거 순부담률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택지 면적이 이제 획지 1, 획지 2, 이제 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기준으로 이제 1, 2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획지 면적은 87.4%다. 그래서 총 면적이 이제 15만 6,338.2제곱미터가 되고요. 그리고 종전의 세대수가 이제 2280세대고 용적률은 159%, 87년에 졌고 건폐율은 15%. 기존 평형 구성이 20평부터 이제 55평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건축물 신축 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법적 상한 용적률 299.94%까지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고 최고 층수는 이제 49층 이하로 이제 하게 됩니다. 전체 신축 세대수는 3,751세대고 그 중에 60 이하가 729세대, 그러니까 19.4%, 굉장히 적죠. 60 초과 85 이하가 1,825세대 48.7%, 그래 85 초과가 1,197세대 31.9%. 그러니까 85 초과 평수가 전체 세대수의 31.9%가 되니까, 그러니까 중대형 평형을 굉장히 많이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대 아파트 세대수는 이제 550세대로 전체 세대수의 14.7%를 갖는다. 1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신축 세대수 3,751세대, 임대가 550세대, 14.7%, 분양 세대수가 3,201세대, 토지 등 소유자가 2,280세대고, 일반 분양 세대수가 921세대로, 일반 분양 비율은 40.39%를 받습니다. 아까 그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한 23평 정도 되는 거에 비해서는 일반 분양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여기 8호 초과 아파트, 8호 초과 평형을 많이 짓기 때문에 요 일반 분양 비율이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 평형 중에 지금 8호 초과를 분양받을 수 있는 평이 어디까지인지 좀 살펴보면 8호 초과 세대수가 1197세대니까 자, 여기 보시면 작은 거 20평, 27평, 30평 요 두 개 합친 게 대략 한 보자 1044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 빼고 지금 1197세대가 8호 초과니까 1040세대를 빼게 되면 1240세대가 지금 35평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5평 이상이 1240세대니까 거의 35평 이상 가진 사람은 8호 초과를 거의 분양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작은 거, 요 20평부터 30평까지 20, 27, 3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60초과 8호 이하를 자, 20평, 27평, 30평 가진 사람은 60초과 8호 이하가 1825세대이기 때문에 제일 작은 거 가지고 있어도 60초과 8호 이하를 분양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8호 초과를 분양받을 사람은 35평 이상을 사는 게 맞고요. 내가 전용 8사를 분양받고 싶다 그러면 제일 작은 거를 사도 거의 분양받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적률 계획을 보면은 지금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받은 게 총 20%거든요. 근데 공공보행 통로로 인센티브 10% 받았고, 열린 단지로 5%, 방제 안전 해서 이제 5% 해서 총 20%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기준 용적률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210%고요. 그러면 허용 용적률은 인센티브 받은 거 이제 플러스 20 하니까 230이 되고, 상한 용적률 같은 경우는 여기 기반 시설 기부 체납하는 면적을 공식에다 대입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공공시설 부지 제공 면적이 순부담률 실제 부담하는 면적은 5.95%로
일반적인 다른 재건축 진행되는 아파트들이 보통 한 8에서 한 10% 전후 요 정도 기부 체납을 하는데 그거 대비는 5.95%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순부담하는 면적을 가지고 결국 이제 상한 용적률 250%까지 딱 맞춘 거예요. 그리고 250%에서 이제 법적 상한 용적률 가게 되면 요 늘어나는 용적률 50%의 절반 25%를 공공주택, 임대주택으로 이제 짓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차 계획 수립을 보게 되면 지금 법정 주차 대수가 전체가 5,228대고 뭐 주차 수요를 조사했을 때 5,188세인데 지금 계획된 주차 대수가 7,906세대예요. 그러니까 신축 세대수 3,751세대 대비 세대당 한 2.1대로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러면 이렇게 주차 대수가 많다는 건 이제 브랜드를 일반 브랜드가 아닌 하이엔드 브랜드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세대당 주차 대수가 1.7대 이상 하이엔드 브랜드로 했을 때 이 연면적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왜 했냐면 자, 일반적으로 경비계획을 주민공납하게 되면 이제 서울 도시계획 포털이라는데 열람 공고를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찾아보면 목동 요거는 다른 거고 목동 13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그 열람 공고가 없죠. 근데 지금 신월시형 같은 경우는 여기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13단지 같은 경우는 어디 있냐면 양천구청 사이트 구청 홈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신월시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공고문이 나오고 일반적인 공고문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서라 해가지고 세부적인 자료들이 굉장히 요거 같은 경우 이제 468페이지까지 세부 도서를 여기에 이제 올려놓게 돼 있거든요. 근데 목동 13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 안 나와요. 그러면 뭐만 나오냐? 앞에 신월시 여기 보시면 공고문 이런 게 자료 보기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내용만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을 분석할 수가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세대당 주차 대수에 따라서 이렇게 연면적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려놨거든요. 제 블로그에 가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대지 면적과 평당 공사비를 알면 재건축 아파트의 총 공사비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근데 요거를 보면 실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 혹은 획지 면적만 알면 그리고 평당 공사비만 입력하면 연면적이 자동적으로 이제 계산이 되도록 요거를 이제 만들어 놨어요. 궁금하신 분은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되고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목동 13단지 같은 경우는 세대당 주차 대수가 아까 2.1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 용적률 산정이나 용적률 재연면적 이 설명은 아까 블로그 참고하시면 되고 평당 공사비 이제 850만 원일 때 그 연면적이 85만 2,754제곱미터고 평으로 환산하니까 25만 7,958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평당 공사비를 이제 연면적하고 곱하면 총 공사비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동 13단지의 총 공사비 내역은 한 2조 192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만약에 이제 9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요 연면적을 곱하면은 2조 3216억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목동 같은 경우 13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엔드 아니 저기 49층으로 짓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층으로 지으면 공사비는 이제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평당 950으로 했을 때는 얼마가 되냐면 2조 4,506억 정도 되고요. 평당 막 1000이다. 그러면 거의 2조 5,798억 정도가 될 거다라고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뭘 비교를 했냐면 자, 세대당 주차 대수 1.7대 이상으로 재건축을 했을 때의 총 공사비를 계산해 보면 평당 900만 원으로 비교를 해 보면 평당 900일 때 한 2조 3,216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대당 주차 대수를 그냥 보통 1.3, 1.4대가 일반적인 주차 대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뭐 적은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 정도 됩니다. 근데 평당 900으로 했을 때 공사비가 1조 9,644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 공사비 차이가 얼마가 나냐? 3,571억 차이가 납니다. 그럼 동일한 공사비로 결국엔 달라지는 거는 세대당 주차 대수에 따라서 공사비가 3,571억은 엄청 많이 차이 나죠. 결국엔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를 짓게 되면 이렇게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목동 신시가지 이제 13단지의 KB 시세 총액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럼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결국 우리가 이제 비례율을 계산할 때, 추정 비례율 계산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자산 평가액을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할 때 참고하는 게 대부분 이제 KB 시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KB 시세를 조사를 해봤고 각 평형별로 세대수와 KB 시세 일반가를 하면 총액이 나오죠. 그거를 다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얼마냐면 4조 1274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크니까 그리고 가격도 다 뭐 10억, 20억 하니까 종전자산 총액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 요거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면 요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자, 평당 공사비가 900만 원일 때 평당 분양 수입하고 34평 분양가를 뭐 간략하게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게 꼭 이렇게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만든 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높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평당 공사비는 이제 900만 원으로 잡고 그러면 연면적 계산이 당연히 되는 거고 그래서 총 공사비가 한 2조 3,216억 정도 되고 그리고 뭐 이 총사업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총사업비에는 이제 요 공사비하고 기타 사업비가 이제 합쳐진 거란 말이에요. 플러스 된 건데 근데 이 전체 사업비의 이 공사비가 한 70% 정도 차지하고 하게 된다면 나머지 30%가 기타 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충 전체 사업비가 한 3조 3,166억 정도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요거 KB 시세 총액 아까 4조 1274억을 이제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요 비례율은 뭐냐면 총 수입과 그다음에 총 지출을 빼고 그거를 이제 종전 자산으로 나누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100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종전 자산이 KB 시세 총액이고 그리고 지출이 총 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전 자산 플러스 총 사업비 총액을 하게 되면 당연히 총 수입이 되겠죠. 이건 산수입니다, 산수. 그래서 비례율을 100%로 가정했을 때 총 수입은 7조 4,440억 정도가 이제 되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평당 분양 수입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전체 분양 수입 요게 이제 총 수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분양 수입에는 조합원 분양 수입이 있고 일반 분양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 각각 뭐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를 뭐 어떻게 잡든지 결국 수입을 요거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연면적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나눠 보면 평당 분양 수입이란 게 나온다. 그러면 평당 나눠 보니까 5,246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당 분양가를 5,246만 원 정도로 잡으면 분양평수 4평 기준으로 이제 분양가를 얼마를 예측할 수가 있냐면 17억 8,300 17억 8천 정도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일반 분양하고 조합원 분양의 평균값이 17억 한 8천 정도 되니까 일반 분양가는 요거보다 약간 높게 잡고, 그러면 대충 보통 일반 분양가랑 조합원 분양가랑 한 10% 정도 차이 나게 잡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분양가를 만약에 19억 정도로 잡는다면,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는 요거보다 10%인 한 2, 그러니까 저기 2억 정도 싸게 한 17억 정도 이렇게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책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평당 한 900만 원일 때 한 17억 정도는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사비를 평당 950으로 올리면 평당 분양 수입이 얼마가 되냐면 5,37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34평 이제 분양가가 한 18억 2,300 이 정도 된다. 그래서 공사비가 평당 50만 원 올라가니까 34평 기준 분양가가 17억 8천에서 뭐 대충 18억 3천 정도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 이제 분양가가 이제 차이가 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계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동 13단지의 조합원 분양 아니 34평의 조합원 분양가는 거의 한 17억 언저리에서 이제 책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조합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결국 세대당 주차 대수가 2.1대로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그거만큼 공사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